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부산의 미래 청사진을 가늠할 사업하면 북항 재개발 사업을 들 수 있고요.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핵심 랜드마크 하면 당연히 북항 오페라하우스를 논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쭉 논란이 이어져 오다가 지난 5월에 북한 오페라하우스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6월에 새로운 부산시장이 탄생을 했고 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시사포커스는 그 논란의 중심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충근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입니다. 자, 이어서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입니다. 자, 끝으로 이승우 플랜B 문화협동조합 대표입니다. 자, 네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네 분이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충근 감독님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도시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부산은 세계의 초인류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과정 중에 그 격에 맞는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 그런 것은 당연히 갖춰져야 할 부분들이고 예. 그런 면으로 볼 때 제가 부산의 오페라 하우스가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지어집니다 하는 자랑을 어느 분한테 했더니 오히려 아니 아직까지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가 없습니까 하고 놀라는 그런 반응도 보았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그 격에 맞는 앞으로 초인류 도시를 지향하는 격에 맞는 문화 인프라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다만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내용으로 잘 있었으면 좋겠다,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더 방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초인류 도시 부산을 위해서 격에 맞는 인프라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시기에 이걸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페라하우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감독님은 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하실 거고요. 100% 동의합니다. 저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이나 혹은 지역 문화 진흥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산과 같은 어떤 그 문화시설, 문화공연장 등등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시설, 새로운 공연장 이런 그 대규모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지난 인수위 과정에서 제가 맡은 분과에서 한 논의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태풍의 눈 속에 있게 됐는데요. 네.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짓지 말자라고 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짓자 말자의 논쟁과 같이 어떤 시민의 어떤 결정을 요구하거나 혹은 찬반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서 시민들이 질시반목하게 하는 그런 결과라면 대단히 불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시설을 짓는데 특히 대규모 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과정이 공정하고 보다 많은 전문가에서 시민까지 많은 의사수렴의 과정이 투명하게 전개됐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오페라하우스 건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난 2017년도 1월 1일자로 사실은 이제 오페라하우스 추진단이 설립이 되면서 네. 조금 과도하게 속도를 내서 추진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 조금은 섬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신임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이제 권고로 말씀을 드렸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동안 저 교수님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나 봐요. 예, 하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이게 사실 하자 안 하자 이게 아니라 꼼꼼하게 좀 짚어보고 시민들한테 소통을 하자 이건데 워낙 하자 안 하자 이걸로 몰고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말씀해 알겠습니다. 그 의도는 충분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강 교수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페라하우스. 저는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도시공학자 입장에서 볼 때 시선이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최소한 북한 전체
또는 부산항 전체에 대한 어떤 시각 속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봐야 되는데 오페라 하우스만을 놓고 고민을 너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산항 이제 블렌딩을 위한 재구축의 촉발점으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어떻게 랜드마크로 만들고 브랜드를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인가 이런 것들과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승욱 대표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문제를 OX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O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당 방식의 모든 문제들을 무시하고 바로 추진하자는 것도 되지 않고 X라고 해서 또 이것이 논의가 가져왔던 문화시설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과 논의들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이제 다 아시겠지만 부산역에서 내려서 보시면 지금 오페라 하우스가 지어질 건립부지가 허공에 공터로 남아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장님께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사실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자고 추진하신 건지 이게 아마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아무 시설도 없는 곳에 허벌판에 빈 오페라 하우스만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기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아까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항 지금 북항 1단계뿐만 아니라 자성대 부두까지 어떻게 보면 산업시설로 시민들의 접근이 봉쇄됐던 공간을 전체 시민의 공간으로 재조성하겠다는 큰 플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거점 문화시설의 어떤 필요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논의들을 다시 한번 일정부터 내용까지 재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오페라하우스 그러면은 당장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작이요.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야심차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이제 언급하면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에요.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이제 TV 토론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를 듣고 예. 다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봤습니다. 동영상을 쭉 들어보면서 그때 이제 요지는 뭐였느냐면 그때 한참 핫했던 소위 두바이 모델이냐 라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때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두바이는 생각을 해보니까 대규모 요소 투입을 통해 가지고 부산항 전체를 아주 현대적 건물로 꽉꽉 채워가지고 뭐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산에서는 그거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을 온전히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즐겁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뭘까? 그래서 이름하여 스리퍼 신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시드니 모델이 어떻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칼럼에 그거는 이제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페라하우스를 거론한 건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는 거론되지 거론했군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가다 보니까 시드니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오페라하우스다 보니까 오페라하우스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롯데가 천억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협약서를 맺고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이 흘러왔는데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 같은 도시에는 오페라하우스 정도 같은 이런 규모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페라하우스가 없다고 해서 이게 문화도시가 아닌가, 품격 있는 도시는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를 못 짓겠다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것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논의는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욱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짓자 말자는 논쟁 이거는 굉장히 무모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는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기획서 혹은 설계도면 혹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페라하우스를 구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자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을 지어진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 정말 시민들이 슬리퍼 신고 나와서 거닐면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상정하고 있는 이 오페라하우스가 과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게 논의를 해야지 이게 생산적이고 미래 가치에
우리가 이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지 짓자 말자라는 단순 논리로서는 이거는 토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짓는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미 설계도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짓겠다는 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삽도 떴고 그리고 한 137억 원 국비도 이제 투입이 돼서 이게 상당히 국비 진짜 아니고 국비 아니고 롯데가 준 롯데가 준 돈입니다. 돈이 예, 예. 130억 원 정도 투입이 됐단 말이죠. 예. 이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아니, 오 예.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 김태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기운이 납니다. 예, 그 짓자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하고 좀 오해를 했었는데 저를 하도 오해는 푸셨네요. 네, 전혀 욕을 하시는 바람에 전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이제 인수위의 권고 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면 시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잠시 중단해서 잘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됐었으면은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언론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이제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시가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중단시켜 버렸다. 그게 이제 그 아주 그 화약고 같은 이제 얘기가 터지는 바람에 네. 얘기가 짓자 말자 이쪽으로 막 그냥 급하게 이제 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짓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오페라 하우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건물을 짓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뭐를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하냐면은 이 건물 안에 무엇을 넣을 건지, 예. 그 무엇을 넣을 건지는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그렇게 한 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실력이 있는지, 예산은 있는지, 모든 것이 다 같이 검토가 되면서 어떤 그 모양이 나왔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설계는 예. 어느 건지, 뭐 이렇게 이제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 지금 얘기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모적인 논쟁만 해서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과정 중인데 지금이라도 김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잘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잘 지을 수 없다면 오페라 하우스를 짓지 않는 방안도 여기에서는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 이승욱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그 다른 도시의 사례로 뭐 서울에서 진행했던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는 7천억 정도 예산 규모로 진행하다가 초기에 400억 정도의 설계 비용들 포함해서 예.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서울시의 그 당시 사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400억을 매몰 비용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백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이제 누구나 다 동의하듯이 순서가 좀 뒤바뀐 면이 있어서 예. 그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먼저고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계획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부터 다시 이제 하자는 것이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그 뭐 반대 찬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MBC만 하더라도 지금 북한 부지로 옮겨간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아마 설계도 아직 안 되었죠, 그죠? 그렇죠. 앞으로 한 4, 5년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할 시설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도로와 같은 기본적인 상부 시설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지금 삽을 떠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라도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저는 중지를 시키고 지금 여기에 어떠한 좋은 문화시설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재정립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예. 누구나 동의하듯이 짓고 난 다음에는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좋은 어떤 그 계획들과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문화시설이라는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뭐 어떤 억구 하나하나에 너무 좀 네. 천착하는 게 아닌가, 좀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긴 하지만
그럼 오페라 하우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네,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문화시설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겠죠. 예. 최근에 뭐 가십처럼 보도되었던 야구장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아시지만 지금 북항 재개발은 부산역 앞에 있는 1단계뿐만 아니라 자성대부두 모든 지역을 하는 아주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이 일대를 이 항만 시설로 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시설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자고 먹고 생활하고 소비하는 일상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도 있고 예. 상업 시설도 있고 언론사와 같은 것도 있고 저는 당연히 문화 시설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오페라 하우스의 부지의 추진 계획들을 이곳을 대표할 만한 새로운 어떤 부산의 문화 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는 저는 오페라 하우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저는 좀 폭넓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 교수님. 네, 좀 조금 보탠다면 네. 사실 이 시설은 이제 부산항의 미래 해양 시대를 끌고 나가야 되는 뭔가 상징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북항이라고 하는 곳은 8년 뒤면 개항 150주년을 맞는 전 세계 손가락을 꼽는 역사적인 공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항구 이전한 빈 땅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정말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어떤 이미지를 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이 들어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논의 상황에서 보면 그 오페라 하우스가 도대체 국제적인 관심을 어떻게 끌 것인가. 독일 함부르크에 우리 북한과 경쟁할 수 있는 예. 하펜시티라고 하는 재개발 항구는 작년에 무려 1조 2천억짜리 공연장을 완공을 했어요. 근데 그 시설이 코코아 창고를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럼 딱 세계적으로 거기밖에 없는 거고 정말 하펜시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 짓는 그 돈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그거를 지어요. 근데 완공이 됐을 때 앞으로 4, 5년 뒤에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 오페라 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부산에 해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정말 특화된 오페라 하우스라면 특화된 오페라 하우스가 가야 되고 그렇다면 저는 그 부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하셨던 자성대 부두에 있는 사일로도 좋고 예. 정말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고민을 해서 정말로 부산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논의와 지금의 공간으로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 교수님께 한 말씀 예, 그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이어서 조금 제가 우리가 이제 발상을 좀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처음에 기획될 당시만 하더라도 북항 재개발의 1단계 부분에 있어서의 공간 배치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기존에 우리 이제 부산시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그 부산역에서 그 세관까지 이어지는 철도 조차 부지하고 그다음에 부산역에서 부산 진역으로 이어지는 그 컨테이너 야석장이 있습니다. 네. 그 부지들을 국토부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코레일이 이 주인인데 해수부로 이관해서 이 땅, 이 용지를 한 30-40만 평 되는데 굉장히 광활한 땅인데 이거를 북항 통합개발 사이트 속으로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2단계가 조금 전에 이제 강동진 교수께서 언급하셨던 자성대 부두하고 55 보급창 앞에 있는 8부두까지 연결되는 이 영역을 이제 같이 고민할 단계가 됐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지금 북한 통합개발 추진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2030 이후까지도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2030 엑스포의 부산 북항 유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요소가 바뀐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42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부산이 개항이 1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부산항 전체의 얼굴이나 그림을 새로 바꾼다는 이 원대한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사실은 이제 문화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영상 미디어 시설 이런 것들을 재배치할 구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옹색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부지 이것도 좋지만 더 큰 범위 내에서 더 멋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부산항 전체의 어떤 그 원도심 중앙에다가 새로운 어떤 개념의 공간을 조성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새롭게 고민할 부분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의 이유는 10년 전에 1단계 이 북항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잘 성공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문제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만든 그 오페라 하우스. 그런데 그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은 그 단계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반경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면서 얼마든지 더 큰, 더 좋은 문화시설을 다른 데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겼는데 그런 점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 감독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북한 그 부지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 큰 어떤 그 플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던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오페라 하우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저도 유심히 이제 들으면서 예. 그 북항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랬을 때 아주 현대적인 그 시설들이 휘황찬란하게 들어서는 그런 타입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시드니가 아마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맞습니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리퍼 신고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문화예술을 평생 하는 입장에서 오페라 하우스라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가 돼서 착공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그것을 중단하고 하는 매몰 비용 등등 해서 중단을 시켜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시려면은 적어도 시에서 그런 우리라는 것이 이제 이 예술적 그 종사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아니면 시민도 그동안 좀 관심이 있었던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시민들까지도 같이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좀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은 마치 이것이 짓던 것을 중단하자 말자 혹은 짓자 말자 여기에다가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으니까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예, 근데 예.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으면은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오페라 하우스도 충분히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든지 훨씬 예.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아까 그 모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거냐 하는 건 제가 음악을 평생 한 사람이지만은 요즘 북극 항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라시아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있고 산업혁명, 뭐 그레이트 다이버전, 대분기 뭐 이런 것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라는 곳이 앞으로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성공적으로 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문화적인 어떤 높이, 문화적인 어떤 이 지향, 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예, 면에서 오페라 하우스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원점 재검토 딱 나오면 이거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발심, 특히나 오페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단계도 많아졌고 부지도 넓어졌고 그리고 좀 더 대폭, 그러니까 좀 더 그 원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프로그램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한 상태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글쎄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약간의 오해를 좀 푸는 시간이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더 아마 이게 오 감독님이 들으시면 조금 멈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 시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뮤지컬 전용 극장이나 콘서트홀 이런 것들이 부산의 다른 공연 시설과 좀 중복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니까 조금 재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제 아트센터도 있고 또 내년 4월에 문현금융단지 쪽에 뮤지컬 전용 극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장들과 뭐 대별점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중복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오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워딩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뭐 그런 비슷한 이제 기사를 저도 이제 예, 본 기사가 적은 나와가지고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번 오 시장님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오해가 서로 이해의 부족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스포츠로 치면 이렇습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전용 경기장 있고요. 예. 근데 이 공연장에도 목적을 달리하는 전용 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난 한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구별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시절이라면은 예. 지금은 그 축구를 제가 어렸을 때는 맨 땅에 축구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절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천년잔디에서 하듯이 공연장도 목적에 맞는 전용 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지금 도래를 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 그럼 당장 네, 뮤지컬 전용 극장하고 오페라 하우스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그것도 좀 약간 그게- 부연 설명 한 번만 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 다르냐면은 오페라 전용 홀이라든지 하고 예. 또 그 콘서트 전용 홀은 일단 증폭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 소위 이제 음악 용어로 해서 아쿠스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예. 자연 발생적인 악기 소리, 자연 발생적인 성량에 의한 노래를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것이고, 뮤지컬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뮤지컬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할 수 있지만은 오페라는 뮤지컬 극장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돼야지 뭔가 삽을 뜰 수가 있는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국제아트센터와 뭔가 기능이 중복된다. 그래서 280억 원 예산을 내려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강 교수님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기존의 관행대로 내려오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은 세계적인 해양 도시인데 예. 대한민국으로 놓고 볼 때도 해양에서 어떻게 보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북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계 몇 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워터프런트가 앞으로 돼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오페라 하우스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0년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그 기존의 이런 그 관행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거를 그 돈으로 겨우겨우 만든다?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몇 년을 부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물론 그 안에가 음악 중심의 오페라로서는 기능을 잘 하겠지만 좀 더 큰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의 역할이 매우 미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다면 정말 부산시가 이 북한 워터프런트 개발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서 정말 특별한 공간, 오페라 하우스를 포함한 지역에 내지는 한국의 해양에 있는 최고의 문화 거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 한번 청하죠. 예산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국제아트센터 지금 총 사업비는 707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국비가 280억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예. 나머지는 이제 420억 정도를 부산시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한 81억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국제아트센터는 뭐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사실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가 1,000억을 내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 1,000억이 확보가 됐으니까 예. 조금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오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그 하펜시티 오페라 하우스는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고 부산에 이제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차감한 소위 이제 그 디자인을 한 설계사인 스노헤타가 만드는 오슬로의 오페라 하우스도 7,500억짜리거든요.
그 냉정하게 음악인으로서 2,500억짜리 오페라 하우스가 오페라 하우스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음악인들이 좀 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7,500억 정도 되는데 국비든 시비든 더 크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몇 푼 받은 거 누가 돈 준다니까 그거 아까워서 더 큰 돈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고 문제는요. 짓고 나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영비 뭐 이거는 이제 추정치가 다들 다르기는 하지만 예. 그 추정 예산 뭐 적어도 이제 뭐 그냥 어림잡아서 한 250억 원 나오고 건설비 있더라고요. 한 10% 정도 잡아서 250억 하는데 네. 이게 전부 다 시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짓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쥐때 제대로 지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이제 부산항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공간 구조, 환경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오히려 2030 엑스포 유치와 연계를 한 발상. 엑스포 유치는 전액 몇 조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전액이 사실은 국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시 예산하고는 관계 없어요. 우리 시민이 혈세를 투입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가 여러 가지 공연 시설,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뭐 얼핏 나왔지만 야구장 이런 체육 시설 이런 것들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눈앞에 이 소탐 대시를 하지 말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제대로 된 거를 확보한다는 이런 좀 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네, 그거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죠. 그동안 뭐 사실 10여 년 전부터 그 롯데가 1,000억을 기부할 때부터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된 거 보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과정에 시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지을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해서 민관학 협의체 구성할 때 다 만사 제쳐놓고 가서 열심히 의논했었고 예. 그런 과정들 속에 또 반대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또 그 헤쳐나가려다 보니까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지어야 된다 얘기는 속으로 말씀 못했죠.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고 그렇게 볼 때 지금 2,500억이라는 예산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줄어들어버린 액수예요.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3,000억, 3,500은 심지어 4,000억까지 갔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앞에 시장님께서 한 2년 전에 2,500억으로 맞추자 해서 2,500억으로 지금 된 맞습니다. 것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선택돼 있는 그 설계 도면대로는 2,500억 가지고 제대로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 도면은 외부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럼 2,500 아까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00억 가지고 하자 그러면은 외부에 들어가는 돈은 최소화시키고 오페라 하우스를 기왕에 지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부 안에거든요. 네. 기계, 무대, 장치 이런 것이 제일 음향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돈을 쓸 수 있는 설계를 했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렇게 시작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2,500억 가지고 나는 지을 수 있습니다. 얘기 못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2,500억 가지고 처음부터 짓자고 했으면은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계속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짓자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만약에 진짜 짓자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면은 아주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다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산 북항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까 100년 얘기하셨는데 100년, 200년 후에 부산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 4차 산업혁명이 잘 이루어져서 또 그리고 북극 항로가 개발이 돼서 예. 또 제일 가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통해서 부산까지 오는 그런 장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 또 그 우리나라 안에서 부산이 역사 이래 가장 세계에서 중요한 중심 도시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예술이라는 덕목이 그 수준에 맞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2030 엑스포 그 장에 뭐 엑스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든 뭐 전시 시설이든 그리고 뭐 야구장, 위락 시설이든 다 갖다 넣자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교수님.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독님은 뭔가 꿈을 꾸시는데 사실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 지금 닥친 거는 1,000억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13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오페라 하우스 이거 계속 지어야 돼? 이거거든요. 다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제 탄생을 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여쭤볼까요? 김 교수님? 예, 그 공론화위원회는 저는 그래도 썼는데 공론화가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론화를 통한 소위 수기민주주의의 어떤 실험 이런 것들도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맨 처음에 소위 원전 1호기 폐로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그때도 이제 사실은 예상 외의 어떤 결과였고요. 또 한번 최근에는 어쨌든 소위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했던 그 입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론화도 결국 결론 없이 이제 그 결단은 이제 교육부로 넘기는 이런 형태로 났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공론화에 대한 어떤 피로감 혹은 또 일각에서는 뭐 공론화가 뭐냐 시장이 결정하면 되지라면서 비아냥거리는 세력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BRT 문제 가지고는 공론화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어쨌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전개 과정 그다음에 이후 운영 방안 등등에 대한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좀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공론화가 이제 능사는 아니겠죠. 다만 좀 더 진지하고 진중한 어떤 성찰적 토론을 통해서 정말 참된 이런 집을 짓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가 지금 아직 이야기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시에서도 오페라 하우스를 관련해서 공론화를 어떻게 추진한다라는 말은 없는데 그렇게 가지 않겠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지금 BRT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공론화가 진행이 된다면 오페라 하우스 설립에 관한 공론화 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 건립 비상대책위원회 분들도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오셔야 되고, 또 학계, 시의회 등등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론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한 논의 절차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시민 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한다, 혹은 배심원제를 어떻게 한다, 라운드 테이블을 어떻게 한다, TV 토론을 어떻게 한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한다 등등을 결정을 해서 보다 정밀하고 또 많은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그따가 일단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감독님 말씀 바로 듣죠.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자, 또 수기 민주주의 하자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론화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론화를 하는 방법도 정말 복잡하고 맞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오페라 하우스를 짓자고 시작을 한 곳이 부산시입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하우스 잘 짓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의견을 좀 내주세요 해서 지난 5년 동안 한 70여 명의 전문가가 시간을 할애해서 가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짓는 걸로 지금 시공사까지 정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시장이 바뀌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입장의 시 정부가 들어선 거겠죠. 그랬더니 다시 또 하자. 너무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피곤한 거죠. 그럼 지난 10년 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했냐.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갈 거냐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론화하는 것은 오페라 하우스에 관해서 공론화하는 것은 반대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오늘 같은 토론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더 밤을 새면서 토론을 해서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그 결론 내린 거를 시장님이 결심해서 땅 합시다.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공론화해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공론화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시면 아, 그래요? 그걸 관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좀 뜨거우니까 네. 약간 식히는 의미로 나머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승욱 대표님,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그 공론화위원회란 틀 자체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원자력 발전소처럼 예. OX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저는 이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재검토라는 이야기들이 충분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좀 섣부르게 발표가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문화예술계에 반발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다시 이상하게 가열되어서 지금 공론화라고 하는 일종의 배출구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 배출구가 OX로 결정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저는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앞에서 쭉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제 북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북아 해양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부산을 있게 만든 그러니까 구항지대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의 도시를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고 크게 보면 한국에서의 어떤 또 부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예. 여기에서 이것을 대표할 만한 문화시설이 건립돼야 된다라는 것을 1차적인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어야 된다는 것이 내일 당장 삽을 떠야 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들도 다 지금 부산 MBC를 포함해서 부산일보도 최소한 2, 3년 이상 동안은 도로도 닦아지고 다른 지금 상부시설을 들어쓴 뒤에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것은 네.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최소 2년에서 3년, 4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시기 동안에 북한 통합 대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일단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두 번째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전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방안,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기존에 졸속으로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액 시비로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페라하우스 부산에서 짓기 위해서 국비를 대달라고 하면 대구보다도 우리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북한을 전체로 재개발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확보, 운영 방안,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라는 것을 2, 3년에서 4, 5년 시기 동안에 다시 한번 정비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강 교수님 바로 이어가 주실까요? 네, 공론화의 관점이 저도 두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오페라 하우스 지금 결정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심화 논의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지금 시민의 시대, 대중의 시대로 가고 있고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시설의 스타일로 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기존의 다른 오페라 하우스나 또 다른 문화시설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공론화 과정에서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전체에 대한 어떤 중시적인 시각으로의 어떤 시선의 확대죠. 단일 시설이 아니라 이 시설과 부산역 또 원도심, 서명과 어떤 문화 지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또 부산 시민회관 곳곳에 있는 다른 비슷한 유형의 것들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작업이 공론화의 두 번째 저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하펜시티의 엘베 필하모닉은 착공 후에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도 수차례 있었고요. 그게 처음 예산이 그대로 간 게 절대 아니고요. 아까 1조 2천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너무나 건설적이고 이걸 지체시키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시기도 또한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각자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텐데 못 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님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 새롭게 그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변화될 북한의 어쨌든 그 문화예술인들이 염원하는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지금 현재 당장 지금 뭐 올 1월 달부터 형식적으로 사업을 떴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 계획대로 만약 오페라 하우스를 지금 일정대로 지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이 논의가 다시 재검토의 논의가 나왔으니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X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설들을 부산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다른 공론화위원회는 뭐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잘 하느냐라는 방향으로 약간 추진위원회처럼 예, 좀 상설기관으로 이어져도 괜찮겠다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강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엉뚱한 얘기 하나 지금 하고 싶습니다. 예. 이미 우리는 영화의 전당도 갖고 있고 또 영도 쪽에 국립해양박물관도 갖고 있고 또 동천에 연계된 부산 시민회관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물가거든요. 그리고 또 오페라 하우스도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물가에 이제 지어집니다. 근데 부산은 해양도시인데 이런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문화시설들을 하나로 뭔가 묶을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발상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오페라 하우스의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부산을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의 어떤 지평을 열어가는 논의가 공론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짚혀졌으면 불을 지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북한은 살기 위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훈훈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점점 말씀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는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김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뭐 이게 왜냐면 진짜 말자 싸움은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진짜 말자 싸움은 애초 머릿속에 있지를 않았고요. 부산에서는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이승욱 대표 이야기처럼 과연 지금 당장 여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칫 최근에 이게 오페라 하우스 논쟁이 오페라에 대한 논쟁인지 하우스에 대한 논쟁인지 사실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사실 오페라 논쟁이라고 한다면 오페라 시설로 맞느냐 1800석 과연 오케스트라 단장으로서 그 관객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도하다. 반으로 줄여도 된다. 그 다음에 단일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뭐 서너 개의 다른 소위 이제 공연장을 겸할 수 있는 그 뭐 청소년 그 뭐 아동 이런 교육 체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용관을 만든다든지 혹은 또 거기 있는 뭐 300석짜리 그 컨퍼런스 홀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은 뭐 블랙박스형으로 해서 굉장히 가변적인 모던한 이런 공연장도 들어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야외를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더 복합적이고 그래서 굳이 오페라가 아니라면 오페라 하우스라는 말에 오페라자를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 찍기 좋은 그런 공간 하나 있으면 어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돈 주고 사진 찍는 그 포토존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내용과 더불어서 사실은 부산의 부산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부산의 어떤 역사성, 바닷가라는 공간성,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부산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좀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교수님 이 자리 참 잘 마련했네요. 교수님이 많이 오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자, 오 감독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부산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아니고 세계의 중심인 초인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문화적인 수준,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중요한 인프라가 꼭 있습니다. 그 인프라라는 것은 과거 4, 50년 전의 인프라의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 맞는 인프라는 전용 홀, 전문 홀입니다. 특화된 홀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현재까지 없는 것이 콘서트 전용 홀, 지금 짓고 이제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콘서트 전용 홀,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같은 오페라 전용 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가치를 아니까 이미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그 김병만 씨가 나오는 정글에서 이렇게 탕후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걸 즐겨보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그 바다에서 잡은 그 새우, 크레이피쉬라는 새우를 그걸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저 맛이 과연 어떨까? 저는 거기서 고생을 해보질 않고 그걸 잡아서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모릅니다만은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전용 홀이라든지 오페라라는 것은 그런 맛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살 건지 저렇게 살 건지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인간이 가장 위대한 것은 발전을 하는 것, 그걸 지향하고 있다는 것에 위대함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살 것인지 그 부분에서는 꼭 천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사실 오늘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너무 한쪽에 그러니까 가냐 부냐 이런 것들을 마치 경마장에서 경마를 보듯이 계속 주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뭐 예를 들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페라하우스 될까? 뭐 야구장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언론이 몰아가는 그 문제를 정말 반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